오늘 지금 저 3차 구인하러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하러.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수복을 입혀가지고 언론에 노출시켜서 그 사진이 찍혀서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 법원은 법대로 했나. 이걸 한번 보시면 동아일보가 사실은 이번 탄핵 전국 사태에서 보수신문 그룹인 조중동에서 아주 집요하고 강렬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했던 신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송평인 칼럼, 이 송평인 씨는 동아일보 논설위원이에요. 그러니까 칼럼을 쓰는 사람들이 외부 기고 칼럼이 있고 또 내부의 논설위원 칼럼이 있는데, 논설위원 칼럼은 그 언론사의 좀 색깔을 드러내거나 반영한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오늘 송평인 칼럼을 이렇게 보면 법원을 아주 강력 비판합니다. 법원을, 이 내용을 보면 법원은 법대로 했나. 몇 가지를 다루는데, 첫 번째, 서부지방법원의 신한미 판사가 발부했던 그 2차 체포영장, 거기에 보면 형사소송법 110조를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다. 즉 배제한다는 언급이 있었던 것이 1차 체포영장이거든요.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 그런데 2차 체포영장에서는 그 언급이 빠졌다. 왜 빠졌냐? 2차 영장에서 110조, 형소법 110조 배제 언급이 빠진 것은 1차 영장의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송평인 칼럼을 지적합니다. 위법성을 자인한 것이다. 즉 이순영 영장전담 판사가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거기에 대통령 관저 같은 군사상 기밀이 요하는 곳에는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건물의 주인장, 대통령이나 경호처장이나 그 사람들의 승낙 없이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영장 발부를 했거든요. 근데 영장 집행 실패했죠. 두 번째, 이 영장 집행에 성공했던 신한미 판사가 발부한 영장은 그 형소법 110조, 111조를 예외로 한다는 걸 배제한다는 언급이 빠졌어요. 즉 스스로 이순영 영장 전담 판사가 발부했던 그 내용이 위법하다. 같은 판사가 봐도, 같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봐도 이건 위법하다는 자인한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비판은 뭐냐면, 윤 대통령의 경우 체포하려는 것은 진술을 받기 위함인데, 피의자가 미리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 체포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협의를 해서 뭐 서면 조사를 한다든지 제3의 자리에서 비공개 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타협이 이루어지는데, 공수처는 아예 대놓고 노골적으로 체포를 강행했다는 거예요. 공수처의 그 의중은 뭘까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위 말해서 지금 서울구치소에 소위 말해서 구속시켜 놓은 것도 수의복을 입혀서, 오늘 지금 저 3차 구인하러 지금 간다는 거 아닙니까? 강제 구인하러 구치소로 다시. 그 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수복을 입혀가지고 언론에 노출시켜서 그 사진이 찍혀서 국민들에게 노출시키려고 하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받는 거죠. 그래야만 헌재 탄핵 심판에서 파면 심판을 끌어낼 수 있는 여론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수처는 지금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죠. 그 비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세 번째, 공수처가 스스로 한 수사는 거의 없이 검찰과 경찰이 다 해놓은 것을 막판에 끼어들어서 사건을 이첩받아 놓고는 대통령 조사도 못하는 꼴이라니 한숨만 나온다. 지금 이 시각 주요 뉴스를 보니 공수처가 지금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고 하네요.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재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수처의 어떤 행태는 무능하기 짝이 없고 폐륜적입니다. 일부는.
김건희 여사 접견도 못하게 막는다는 거 아닙니까? 가족 접견도. 그러니까 이런 무능하기 짝이 없고 폐륜적인 시도를 하는 공수처의 정치적인 의도는 뭐냐?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수복을 입혀서 언론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기세를 꺾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사건에서 파면을 이끌어내기 위한 의도다. 자, 그리고 송평희 논설위원은 또 이것도 지적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낸 것이 아니고 서울 서부지법까지 와서 영장을 청구할 때 왜 그랬냐 이거죠. 왜 그랬냐. 그리고 이 중앙지법으로 돌려보지 않은 법원에도 책임이 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는 우리법 연구회든 좌파 사법 카르텔로 의심되는 판사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굳이 중앙지법으로 안 가고 서부지법으로 가려고 한 것입니까? 이런 의심을 사죠. 예. 또 하나 지적하는 점은 서부지방법원은 중앙지법에 비해서 규모가 훨씬 작아서 방호가 취약하다. 이번에 그 사태를 보시면 알죠. 법원은 송평희 칼럼은 또 이렇게 지적합니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민노총에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서 경찰이 100여 명이나 부상당한 사태에 대해서 폭력 책임자들을 얼마나 엄히 처벌했었나. 이번에 경찰이 66명 영장 신청했죠. 검찰도 뭐 40여 명 영장 청구했죠.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데 민노총이 집회에서 경찰관 두들겨 패고 폭력 행사한 책임자들은 몇 명 영장 신청했나요? 얼마 전에 관저 앞에서 집회하다가 경찰관 폭행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어서 은평경찰서 2명이나 민노총 관계자들이 갔죠. 25시간 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원은 경찰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니까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드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법대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수사를 하고 검찰이 영장 청구하고 기소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위법과 편법으로 점철된 내란 수사에는 법원의 책임도 적지 않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아일보가 갑자기 왜 이러지? 동아일보가? 뭐 논설위원 한 명은 저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사설도 보니까 좀 그런 냄새가 나요. 태세 전환 냄새. 오늘 사설입니다. 동아일보.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달라. 즉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나와서 했던 말을 있는 그대로 인용한 사설 제목입니다. 이상하죠? 그동안의 동아일보 논조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닥치고 내란죄, 닥치고 내란 수괴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재에 나와서 한 말을 그대로 그런 적 없다, 그게 아니다, 나 아니다, 그리고 잘 살펴달라 이렇게 인용 보도를 합니다. 즉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팩트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리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판단을 절제합니다. 동아일보가. 왜 이럴까? 사설이나 칼럼 같은 경우는 실제 그 언론사 내부에 있는 논설위원들이 쓰는 또는 주필이 쓰는 사설이나 칼럼은 그 언론사의 논조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포인트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조선일보는 이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태세 전환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야기는 그대로 반영을 하고 법원이라든지 공수처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이쪽을 비판하는 기사나 논평 사설을 쓰죠. 근데 동아일보가 그동안 그렇지 않다가 오늘 저런 태세 전환을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어제 그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발언이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거기 출입 기자들이 헌재 재판정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쫙 녹취록 형태로 만들어서 그걸 들어가면 언론사 안에 들어가면 풉니다. 풀어가지고 편집국장도 보고 다 볼 수 있게 해요. 그걸 쭉 읽어봤을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걸 읽어보니 야 이거 탄핵심판 윤석열 대통령 파면시키는 거 이 내란죄를 입증하는 거 이거 쉽지 않겠는데
이런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눈치 빠르게.